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 시지프스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에 관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9월 18일자 사설입니다. 중일 무력 뽐내다 파멸 빚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먼저 이 기사를 설명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에 일본이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일본 명칭으로는 센카쿠 열도고요. 중국 명칭으로는 다오이다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명칭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를 때는 그냥 조오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오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11일에 일본이 조오도를 국유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오도가 어떤 곳이냐면요. 오키나와 쪽에 있는 섬인데요. 중국과 이제 계속 영토 분쟁이 있던 섬입니다. 원래 중국 청나라 때까지는 중국에서 다스리고 있던 섬인데 청일전쟁 이후로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았던 그런 섬이거든요. 독도와 비슷한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오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오키나와를 점령하면서 같이 이제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함께 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중국이 조오도는 분명하게 자기들 땅이었으니까 반환해라 라고 얘기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방위조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가진 영토다, 자국 영토다 해서 주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영토 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국유화하는 조치 발표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번 11일에 일본에서 국유화 조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반일 시위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18일에는 중국에서 천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조오도로 몰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중국 해양 감시선 10척과 그다음에 이제 어업지도선 한 척이 딸려서 같이 이제 조오도로 갔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이제 이에 맞서서 해상보안청의 대형 순시선 7척이 조오도에 가서 중국과 일본 진영의 배들이 대치되는 그런 형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 18일이 청일전쟁이 있었던 딱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곳곳에서 100여 개 도시에서 이제 반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반일 시위에서 중국인들이 일본인 식당이라던가 공장을 다 불태우고, 지나가던 일본인을 갖다 공격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칼로 찌른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면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점점 커지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반중 감정이 또 엄청나게 커졌죠.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중국 일본의 영토전 분쟁은 일본이 분쟁의 섬을 국유화함으로써 확대 악화되기 시작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즉각 무력 행사를 들고 나오고 군사력부터 자랑한 것은 성숙한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고 일본이 이를 맞받아치면서 통제 불능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국유화 조치를 한다는 발표를 해서 중국을 도발한 일본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도발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한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일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필리핀하고도 이제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일본과도 계속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라는 식의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참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이게 다른 때라면은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 문제로 직결해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조선일보는 지금 중국이 영토 분쟁의 원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 일본도 중국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지금 이 조오도 문제 가지고 중국과 다투고 있고, 또 독도 문제 가지고 우리랑 다투고 있고, 또 이제 빵의 4개 섬을 가지고 또 러시아랑 다투고 있거든요. 이렇게 영토 분쟁이 많은 거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일본의 영토 분쟁의 경우는 그냥 조오도만 딱 얘기하고, 심지어는 독도 문제도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과도 이렇게 영토 분쟁이 있다 하면서 문제하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조선일보가 지금 어느 나라 신문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 독도 문제가 이렇게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는 독도 문제도 얘기하면서 일본이 문제다라는 식의 논조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게 우리나라 국적의 신문이라면 그러겠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게 아니라 중국이 문제다라는 식의 이제 사설을 실은 거죠. 네, 다음은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9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중일 센카쿠 충돌, 작은 섬 둘러싼 갈등, 사활 걸린 자원전쟁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 센카쿠라는, 그러니까 그 조오더죠. 조오더라는 작은 섬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이거는 그 사활이 걸린 자원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조오더가 5개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그 작은 섬군이고, 이제 물 위로 치솟은 면적은 고작 6.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이 지역 해저에는 대량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그 추정된 매장량만 그 흑해유정과 맞먹는 70억 톤이라고 그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그 조오도가 있는 동중국해의 그 대륙분 경계에는 그 많은 그 해저 자원이 있어서 한중일 3국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중국해 대륙붕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아시아의 걸프만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이제 그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남중국해 난사군도도 막대한 그 해저 자원이 묻혀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뭐 300억 톤 규모의 그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 2007년에 이제 난사군도의 이 유전을 개발하기로 하고 영국의 BP사와 이제 합작으로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그러자 이제 중국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분쟁이 아주 강력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분쟁은 일본과 한국,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도발을 일삼는 독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뭐 그 독도 아래 해안에 이제 그 6억 톤에 가까운 그 메탄 하이드레트가 매장돼 있고요. 이 매장된 그 메탄하이드레트의 그 경제적 가치는 약 1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관할권인 이오도요, 이제 그 제주도 남쪽에 있는 수중암초섬인 그 이오도 인근을 갖다가 자기네 관할권이라고 막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도 그 1000억 배럴의 그 원유와 72억 톤의 그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동북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영토 분쟁은 모두 그 작은 땅덩어리나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지하자원, 그 안에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지하자원 때문에 이뤄지는 그 전쟁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보수 언론이지만은 조선일보는 이제 그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중국이 문제다라는 식의 이제 기사를 쓴 거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이 동북아 3국의 이 영토 분쟁이 모두 그 지하자원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이제 좀 포커스를 달리해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신문의 기사인데요. 일본 좌충우돌식 영유권 분쟁 역풍 맞는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그 독도 도발 등 일본의 좌충우돌식 그 영토 분쟁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도와 달리 이제 그 조오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역으로 중국이 이제 그 국제 분쟁화 시켜가지고 이 지역을 갖다가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제 그 독도와 그 위안부 문제를 갖다가 잘 처리했으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역습을 하지 않았을 텐데,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제 독도 문제도 그렇고 아주 좀 제대로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 일본의 그 제국주의 침략 과거사가 점점 부각되면서 이 조오도 역시도 그 과거사적인 측면이 함께 부각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지금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은 지금 이러한 그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수뇌부가 일본의 그 조오도 국유화에 대해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내부적으로도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해서 공세가 과거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뭐 중국에서 이미 일본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와 일본 제품 통관 검사 강화 등에 대한 대일 보복 정책을 그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지금 그 반일 감정이 점점 커지면서 그 중국 내에서 그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고의적으로 또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이 커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양국 간의 그 무력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최근 인터넷 등에서 그 해군을 동원해 조호도를 점령해버리자라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민해방군의 그 기간지 해방군보가 그건 지나친 생각이라며 군의 개입 가능성을 갖다가 일축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지금 이제 계속 그 중국의 그 해군함이 이제 그 조호도 일대에 계속 포진해 있고, 일본 역시도 뭐 해군 감시선이 계속 그 조호도 일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긴장감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본인데요. 영토 분쟁 이후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9월 18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중국과 일본의 그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갖다 중점적으로 본 기사입니다. 국제적인 그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에서는 그 조호도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일본 자동차 업체의 그 신용 등급이 하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도요타, 혼다, 닛산 자동차 등 그 중국 공장들이 18일을 전후해서 대부분 그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많은 그 일본 기업이 중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일본 기업들이 반일 감정으로 인한 그 폭력 시위 때문에 그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 생산에 그 차질이 생긴 거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그 전기 공급이 부족해서 일본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업체의 생산이 상당히 차질을 빚어서 해외로 많이 진출하면서 해외 생산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해외 생산에 의지하는 게 중국인데, 중국 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은 일본 경제 자체가 크게 휘청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그 중국 내 반일 시위가 커진다면은 일본 경제가 악화되고, 그 일본 경제가 전 세계 경제 악화에 또 다른 그 한 내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나 그 스페인, 이태리로 인해서 지금 유럽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는데요. 또 일본 경제로 인해서 동북아 경제가 또 악화되면은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잘 나가도 좀 기분 나쁘고, 이렇게 망해도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네요. 뭘 해도 밉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중국 센카쿠 영토 분쟁 이유 있는 강경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제 그 중국이 조호도에 대한 영토 분쟁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권력 승계에 대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올 가을에 이제 중국이 10년 만에 권력 교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중국의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공산당의 그 정통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어서 그 내부의 혼란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갖다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시선을 갖다가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여론의 불만을 일본에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이 공산주의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커지면서 이런 그 빈부격차가 심해진 걸 다시 되돌려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자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이 지금 주변 인근 그 다른 국가들보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그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인 거죠. 이게 내부 불만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밖으로 돌리려는 겁니다.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는데요.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의 강력한 영토 주권 수호의 의지가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이 강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흔들어 권력 승계 과정의 불협화음과 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불만을 그 잠식시키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주 써먹는 방법인데요. 이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뭐 대표적인 게 일단 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가서 그 일본을 갖다가 강하게 흔들었던 거, 이것도 사실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니까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그 탈출구로 독도를 방문하면서 지지도를 높여보겠다, 이런 심산이었던 거죠. 이 그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다 하고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또 지지도가 일부분 상승한 면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일본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제 일본은 그 작년에 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로 사회 내부가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팽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는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능이 계속 유출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를 갖다가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실제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덮고 언론의 보도를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되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권당인 일본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막 바닥을 기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지지도 하락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원전 폭발 이후로 우리나라 반한 감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계속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뭐 역사 교과서 문제라던가 독도 발언이라던가 위안부 말뚝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도발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 방사능 유출이 심해졌으면 그 주변 국가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바로 인정국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우리나라에게 사과를 못한 망정 계속 시비를 걸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이제 내부의 불만을 갖다가 외부의 적, 우리나라에 대한 반항 감정을 만들어서 내부의 불만을 잠식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략이 실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재미를 봐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도 만들어서 지지도를 높여보고자 이번에 그 조오도에 대한 국유화 선언도 했던 거고요. 경향신문은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인데요. 동북아 영토 분쟁의 숨은 미국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겨레답게 이러한 동북아 영토 분쟁의 원흉이 이제 미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영토 분쟁의 숨은 주인공은 미국이다. 중국과 일본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조오도와 일본과 러시아 사이 북방 4개섬의 경우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영토 분쟁이라는 갈등의 불씨를 남겨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에 만든 것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소련이 이제 그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공산국가를 막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사실은 그 미국의 방어 지역인데요. 이런 그 방어 지역인 그 우리나라, 일본, 특히 일본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일본의 그 영토 분쟁 지역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조어도의 경우 이제 1951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그 미국이 신탁 총치하게 된 오키나와의 일부로 간주돼서 이제 미국의 시정권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계속 다스리다가 1972년 5월에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면서 이 조오도에 대한 그 귀속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일본의 그 외교 전문가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오키나와를 반환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미중 대탕트를 앞두고 이 문제를 애매하게 다뤄서 중국에 배려하는 한편 이제 잠재적인 분쟁의 불씨를 남겨서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정당화하려고 이런 그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조오도의 경우 이렇게 좀 애매하게 처리하면서 불씨를 남겼는데요. 북방 4개 섬의 경우는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제 1954년 말에 키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그 소련과 국교 정상회담에 돌입하면서 그 일본이 당시 북방 4개 섬 가운데서 시코탄과 이제 하고마이 제도 2곳만 받고 나머지 2곳은 소련이 가지는 것으로 거의 체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나왔었는데 이를 보고 이제 미국이 막았다는 겁니다. 1956년 8월 18일 이제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부 장관이 런던에서 일본 외무대신을 만나서 만약 일본이 2개 섬으로 만족한다면 미국도 오키나와에 영원히 머물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오키나와에 계속 머문다는 거는 당시 미국이 신탁 통치 중이었는데 신탁 통치를 영원히 멈추지 않겠다는 협박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그 2개 섬만 반환해달랐다가 이제 결국 4개 섬을 일간 반환해달라 이러면서 그 소련과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러시아와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일본의 그 영토 분쟁이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한겨레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오늘의 기사인데요. 미국은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을 즐기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그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합치면서 독도 문제까지 같이 다룬 기사인데요. 그 영토 분쟁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긴장이 마치 영토 민족주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하면서 과거와 달리 동북아 국가들의 정부가 영토 분쟁에 직접 나서서 영토 민족주의 감정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토 분쟁을 부채질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 올 11월 초에 총선이 이제 그 있을 예정이고요. 또 우리나라도 12월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고 중국도 이제 그 지도부 교체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선거나 지도부 교체 등의 그 정치적인 활동에 혼란을 갖다가 외부로 돌리려는 그 보수적인 그 정치 세력의 정치 의도에 의한 정치적 행위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일왕 발언이 그의 인기와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정계도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 강경한 망언을 쏟아내서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이 영토 주권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할 것이라는 뭐 침탈의 의도를 갖다 노골적으로 내비치기도 했고요. 또 일본 의회가 59년 만에 독도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강경한 그 공세를 했더니 실제로 이제 일본 내 민주당에 대한 그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총소국면에 들면서 일본 정계가 배타적인 민족 감정을 자극해서 지지도를 높이려고 이제 또에 이어서 이제 조오도에 대한 국유화 선언까지 했다는 거죠. 미디어 오늘은 그 독도 영유권 문제도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생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949년 11월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할 때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이 명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안에서 갑자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부분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왜 빠졌냐 하면은 초안을 만들고 있을 때는 중국이 그때까지 이제 장개석과 모택동이 서로 전쟁을 벌이면서 그 아직 중국의 이제 그 체제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결국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최종안이 체결되려고 할 때쯤에 중국이 이제 모택동에 의해서 사회주의 그 체제가 되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바뀌어 버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강중약일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패전국인 일본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중국을 키워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그런데 소련에 이어서 중국까지 그 공산주의 국가가 되니까는 결국 강일 약중의 이제 그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그 영유권 명시를 갖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 그 안에서 뺐다는 것이죠. 뭐 러시아와 일본이 벌이고 있는 북방 내개섬이나 독도 그다음에 조도 이 모든 것들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그 동북아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씨들이 지금은 각 나라의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아주 강한 배타성을 띠고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지금 많은 그 네티즌 분들이 그 일본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 폭동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얄미운 일본이 그렇게 당하는 게 고소하긴 하지만은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다르게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 게 일본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 배타적인 민족성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매우 강해서 그 반일 감정뿐만 아니라 반한 감정도 매우 크거든요. 지금은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일본인을 습격한다거나 일본 상점에 불을 지르는 정도로 끝나고 있지만요. 만약 반한 감정이 촉발되는 뭐 이호도 문제라던가 그 외에 다른 문제로 반한 감정이 촉발된다면은 한국 기업을 습격하고 한국인을 습격할 수 있거든요. 중국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일본이 중국의 폭력적인 시위에 당하는 것에 고소해야 할 게 아니라 그 중국을 규탄해야 합니다. 이 정당한 반일 시위는 문제없지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시위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국제적인 여론이 중국의 폭력적인 시위, 그러니까 반일 시위 자체를 규탄하는 게 아니라요. 시위의 폭력성을 규탄해야만 사실 차후에 반한 시위가 있을 때도 이런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경제 개방을 막 했을 때는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사실 세계의 공장 이상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런 그 경제 대국이 칼을 품고 정말 작심해서 어느 한 국가를 갖다가 표적으로 삼는다면은 그 표적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고의적으로 뭐 불매운동을 유도한다거나 공장이나 식당을 불지르는 걸 갖다가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게 반한 감정을 일부러 촉발시킨 다음에 고의적으로 또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뭐 방화나 테러를 갖다가 방치시키고 뭐 한국 상품 불매운동을 촉발하게끔 만든다면은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슬픈 일이지만은 지금 동북아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 상당히 예속된 상태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이란 시장과 중국이란 그 생산 공장이 없으면은 경제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배타적인 그 민족주의로 그 어느 한 국가를 갖다가 정말 어느 한 국가에 대해서 공격적인 형태를 취하면은 매우 불리한 형태가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런 그 반일 시위가 언제든지 반한 시위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토 분쟁이 지금 독도 문제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유심히 계속 지켜봐야 하겠고요.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